사를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메이킹 하면 누구라도 만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타동사의 경우 진행의 의미를 넣지만 그보다도 얘가 직접 만든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고 있는, 이게 만드는 이런 의미가 더 세진다는 거. 자, 그리고 메이킹의 과거 분사 뭐야? made in Korea, 아이가, 그지? made 뜻이 뭐예요? made는 만들어짐이에요. 자, 만들어지는 물론 이것도 완료의 의미는 있지만 이거는 철저히 수동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수동의 의미. 자, 그래서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도 있지만 능동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a man making this product. 자, 이 상품을 만들고 있는 남자. 이거 만들고 있다라는 말은 얘가 지금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만들고 있다. 얘가 만든 거야. 얘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능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this product made by a man, 한 남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 이것은요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만들어졌다 하니까 완료도 되지만 그보다 이 물건은 이거 만들어진 거지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에 ing 붙인 것을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사에 보통 ed 붙이죠. 자, 뭐 이건 알겠지만 영어의 동사들을 여기에 다 집합시켰어. 한 몇천 개, 몇만 개 되겠죠. 자, 그 중에 그만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요만큼만 불규칙이죠. 불규칙. 불규칙 동사. 이건 뭐다? 규칙 동사. 자, 영어의 신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은 예쁘게 ed를 붙이도록 해라. 네, 말 잘 듣는 놈들은 다 ed 붙이죠. 근데 꼭 보면 저렇게 말 안 듣는 새끼가 있단 말이야. 그 새끼들은 지 멋대로 변하죠. 자, 멋대로 변하는데 그 멋대로 변하는 애들이 자주 보여서 그게 문제지. 불규칙 동사를 탈탈 털어봐야 한 150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본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빼고 전부 다 규칙 동사인데요. 어쨌든 불규칙 동사의 마지막으로 오는 자 이런 애들은 이거는 일단은 봐봐. 예를 들어갖고 fall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fell이라는 과거형이 있고요, fallen. 이게 애들이 보통 보면 3단 변화 처음 외우라고 그러면 애들이 적응을 못해. 왜 적응을 못하는지 알아?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건 줄 알아. 그런데 얘하고 얘는 비슷해. 근데 얘하고 얘는 완전히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소리냐? 이 fall은 뭐야? 떨어지다지, 떨어지다. 이건 뭐야? fell, 떨어졌다지, 떨어졌다. 근데 얘는 절대로 다자로 못 끝난다 아닌가? 얘는 떨어진 니은자 받침이야. 니은자 받침. 자, 니은자 받침은 뭘 의미한다? 그 뒤에 뭔가 명사가 오기 딱 좋도록 만들어진 우리말 동명사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동사. 얘 동사. 하지만 얘는 뭐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handsome, tall, 스마트 뭐 단어와 관련 있는 건데, 보통 보면은 handsome 그러면은 저기 누구냐? 새로운 친구? 네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조나단 is handsome. 뜻인 거지? 아주 영어 잘하는 친구 들어오네. 자, 저 친구가 지금 의 뜻이
이렇대. 근데 보통 핸섬이라는 단어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그건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가짜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형용사는 다 니은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beautiful, 아름다운, tall, 키가 큰, 스마트, 똑똑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왜 웃죠? 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어? 순수한 수업 시간에 미소. 응? 미소? 미소? 썩소 같은 썩소를 날리고 있어 지금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도 날린다고. 아 그래? 그렇구나. 의사 표현 분명하네. 자 아무튼 자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형용사하고요 형용사 역할하고는 달라요. 자 전에 선생님이 이 얘기했죠. 형용사의 작은 의미와 큰 의미가 따로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형용사의 작은 의미는 당연히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이 형용사라고 해요. 그렇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이 형용사다. 이런 뜻의 형용사가 있고요. 큰 의미의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모든 것에 형용사 딱지를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A man in the room.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해석해봐요. 네. 그렇지. 이거 지금 A man in the room을 해석해보라고 하면은 좀 무식한 애들은 남자가 방에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건 겁나 무식한 애들이고, 얘는 지금 여기에 in the room이라는 자 이는 뭐야? 이거 전치사지, 더는 관사지, room은 명사지. 자 이 세 개 더해봐야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여기 형용사 비슷한 거 있어 없어? 형용사 없습니다. 필이 부러지면 자 그런데 해석하면은 지금 얘가 방에 있는 남자라고 해석을 했죠. 자 방에 있는 남자. 자 방에 있는 남자는 세상에 남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 여자들 그렇지? 남자는 많지. 남자는 많은데 문제는 이제 내 남자가 뭐지? 그렇지? 자 방에 있는 남자. 남자를 방에 있다라는 내용이 꾸며주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상식의 형용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명사를 꾸며준다는 명사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한정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인더룸을 감히 형용사 구라고는 말을 붙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바로 명사 꾸며준다는 소리예요. 우리 정서상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이 앞에 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조금만 길어져도 뒤쪽으로 가게 되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더룸을 감히 형용사부라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듯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falling, fallen, making, made의 원래 모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make, fall 같은 동사였어. 동사였죠. 동사가 그 성질이 변해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게 만들어낸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분사. 자, 분사의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은 뭐다? 첫째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이 기본 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 요거 요 내용은 좀 적어. 다른 작품들은 좀 다 띄어들어도 요 내용 있어요. 여기에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서 하는 거 있죠. 자, 요거 필기하는데 시간 30초. 빨리 빨리. 썩은 거. 빨리 적어 임마.
필기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검사하더라고요. 빨리 읽어봐. 이거 지울게. 다 썼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류와 어떤 성격은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하면 꼭 가다. 자, 두 번째 보면 분사의 용법이 나오는데, 자, 분사의 용법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나오죠. 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이게 명사 수식이에요. 자, 러닝 보이가 있고요. The boy running over there. 자, 잘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running boy 이거 자, 보겠습니다. running boy 볼게요. 자, running이라는 이 현재 분사가 여기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이거는 우리말 순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밑에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워져? 우리말의 어순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애들이 서서히 영어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요. 자, 아까 있던 보이는 이 앞쪽으로 가고 런닝이 뒤쪽으로 갔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오버데어 있죠. 오버데어. 이 오버데어는 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선생님은 이렇게 쓰죠. 자, 다른 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자, 보면 대부분은 이 동사, 자, 이 뒤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얘기해 가지고 이거 두 개는 꼭 있어야 되고 이 뒤에는 이거 취하는데 다 개소리고.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동사잖아. 무슨 짓을 하느냐에 관해서 이 짓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세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것. 그게 바로 동사예요. 자, 내가 먹는다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그 먹는다는 짓을 할 때 그 먹는다는 짓을 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말의 목적에서 뭐를 먹고 어디서 먹고 어떻게 먹고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거야. 자, 말이 길어졌는데 동사는요 절대로 주어 동사해서 이렇게 끝나는 문장을 본 적 있냐? 가끔 있지. 근데 그런 문장은 별로 좋은 문장도 아니고 사람들 싫어합니다. 보통 동사 뒤쪽에는 이 동사의 의미를 서포팅 해줄 여러 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쪽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따라오는 것, 이것을 동사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동사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그 동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는 것, 그거라서 이게 동사가 왔다 하더라도 그 동사는 그 뒤쪽에 자기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애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서 달리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 러닝하고 오버데어는 의미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봐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지금 한 단어였지, 한 단어. 근데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단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세 단어지, 그지? 한 단어
까지는 내가 앞에서 수식하는 거 봐줄게. 근데 조금만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한다.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결정적인 차이다. 자, 그래서 running over there가 되었을 때 이때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오는 거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해석을 하면 저기 넘어서 달리고 있는 소년은 이렇게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런닝은 뭐예요? 이거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런닝과 함께 오는 이 세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는 현재 분사는 아니죠. 하지만 현재 분사가 여러 개의 의미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거 현재 분사 구라고 얘기해요. 현재 분사는 앞에서 수식, 현재 분사 구는 뒤에서 수식.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렇지? 자, 여기서 이 boy가 직접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관계는 능동입니다. 능동. 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요. broken window. 자, broken window가 있고 window broken by the wind. 자, 보겠습니다. broken window는 뭐예요?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 어? 윈도우가 window broken by the window.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자, 요거 좀. 자, broken window 하면 깨진 창문 아이가 깨진 창문.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 명사. 자, 여기에 broken이라는 분사가 꾸며지죠. 자, 많은 문제에서 이 broken이냐 breaking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만남.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만남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달린다가 있습니다. 자, 소년은 명사고 이거는 동사죠. 자, 이걸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는 우리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지? 자, 소년이 달린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에 어울리는 단어란 뜻이에요. 이것은. 그때 이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우리는 능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처럼 창문이 있습니다. 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 동자 한자로 쓸 수 있어. 시간 관계상 줄여 쓴 거야. 알았어. 저거는 이렇게 하니까 쌤 동자는 못 쓰시죠. 그래서 날 열받게 하는 거야. 자, 창문이 깨, 창문을 깨. 당연히 창문을 깨죠. 그지? 그 창문을 깬다라는 것은 말을 좀 바꾸면 뭐죠? 창문이 깨지다 이렇게 되죠. 창문이 깨지다 이렇게 되죠. 또 이 말을 좀 바꾸면 뭐야? 깨진 창문이 되죠. 또 이 말을 또 좀 바꾸면 바람에 의해 깨진 창문 이렇게 돼요. 즉 창문을 깨다나 창문이 깨지다나 깨진 창문이나 바람에 의해 깨진 창문이나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도 창문과 깨다라는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는 상식적으로 거의 80%는 정해져요. 무슨 소리야? 얘기 많이 했잖아. 햄버거가 있고 먹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미친놈이 아니고서 햄버거를 먹지 햄버거가 먹나?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꼬마가 있어. 자, 꼬마하고 먹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꼬마가 먹어 꼬마를 먹어. 꼬마를 처먹으면 그거 살리는 거로 깜깜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명사와 이 동사의 관계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창문을 깨다라는 이 말에 의해서 그래서 창문을 깨다, 창문이 깨지다, 깨진 창문, 바람에 의해 깨진 창문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익숙하게. 자, 그렇게 해서요. 거기에 look at the broken window가 있고 broken by the wind가 window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명사면 자, 현재 분사 한 단어면 앞에서 꾸미고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길어지면 뒤에서 꾸민다는 거. 그걸 알아두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of those invi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대명사 있죠? 대명사. 대명사가 수식 맞습니까?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수식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handsome he 이런 문장 본 적 있어요. handsome he 물론 의미는 맞지만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대명사 중에 수식을 갖는 애는 일단은 여러분들 선에서 2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알지? some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no one. 그치? 그런 걸 우리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부정 대명사는 이 뒤에 꾸며준다는 거 이거 알죠?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does라는 단어 있어요. does. 자, 이 does도 대명사인데 이 does는 한마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자, 이 does라는 대명사도 수식을 받는데 얘도 뒤쪽에서 수식을 받죠. 초대된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죠. invited thos가 아니고 those invited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나오는데 자,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 역할. 분배를 하나씩 쌀 강도. 여러분들 보어가 뭡니까? 보어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정말 원초 자 보어를 정말 쉽게 설명하는 1단계는 비동사 뒤에 오는 말이 보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 뭐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이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보어는 쉽게 얘기해서 그 기본이 되는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이나 상태 이것이 보어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문법 책이 조금 소개가 되는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뒤쪽에 이렇게 ing가 와 보이면 사실은 이거 뭐냐면 자, he came running. 그는 달리면서 왔다 이 소리거든요. 달리면서 왔다는 말은 얘가 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비동사 뒤쪽에 ing를 쓰는 순간 이 ing는 절대로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 he came running과 he is running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is running은 우리가 영어 시작할 때 비동사하고 ing가 나오면 아까는 얘 혼자만 동사였지, 본동사였지. 그런데 비동사가 ing와 결합을 하는 순간 얘는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버리죠. 이걸 우리는 진행 시제라는 개념으로 보죠. 진행 시제. 보어의 개념을 넘어서 시제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s running의 이 ing는 절대 보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비동사 뒤쪽에 오면 다 보어인 줄 알았는데 비동사 뒤쪽에 오는 ing는 이거는 보어 개념이 아니라 시제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오는 다른 자동사들
이 자동사 뒤쪽에 ing가 왔을 때 그냥 얘를 주격 보호하고 그냥 두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이걸 이렇게 문법적으로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도 봐봐. 두 번째 거 들어봐. He sat there. 자, 이 set이 뭐예요? 앉아있다. 이거 자동사죠, 자동사. 자, 이 자동사 뒤쪽에 거기에 surrounded by the children. 자,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이 자동사 뒤쪽에 오는 동사 혹은 분사구를 그냥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세요. 주격 보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반면에 볼게요. I saw him entering the room. 봅니다. 자, 오형식이라는 문장 잘 알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맞나요? 자, 오형식은 바보가 아니면 그동안 몇 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저기 뭐야? 오형식은 저기 중2 때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자, 오형식의 특징이 뭡니까? 자, 오형식에서 얘를 주어라고 하고 얘를 동사라고 하고 얘를 목적어라고 하고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목적격이지. 이거 있잖아. 또 다른 이거 주어다 주어. 왜 주어라고 하느냐? 여기에 한 문장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시킨 게 오형식이에요. 자, 나는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되기보다는 은는 이가 주어처럼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얘가 이 동작의 결국은 주체예요. 주체. 그래서 나는 봤다. 그놈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봤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하고 여기에 있는 이 동작 개념 보통 우리가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뭐뭐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I think him a singer. I think him handsome. I want him to go there. 여기에 보다시피 현재 분사는 지각 동사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죠. 자, 있을 때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나 이런 경우는 이 목적어하고 얘네가 능동 관계를 쓰는 거죠. 반면에 I heard, 자, 보세요. I heard my name called. 자, 봅니다. 나는 들었죠. 자, 내 이름. 자, call이라는 동사가 있죠. 자, 얘 두 개를 떼가지고, 자, 이름이라는 명사와 call이라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명사의 만남. 자, 이름이 있고 부르다가 있어요. 너네가 봤을 때 이름이 불러, 이름을 불러. 당연히 이름을 부르겠지. 그러면 이 name과 call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동 관계죠. 수동 관계는 이름은 불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alled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 보면 그 전구 있죠. 전구 있지. 자, 이거 I had him repair my car죠. 이 had는 사역동사죠. 나는 그가 내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이 소리죠. 근데 그 밑에 보면 I had my car repaired by him이라고 되어 있죠. 자, had 뒤쪽에 사람이 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had 뒤쪽에 사물이 오면 과거 분사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had 대신에 get이라는 시키다라는 의미의 오형식 동사를 쓰면 능동인 경우는 to repair로 바뀌지만
수동인 경우는 그냥 repaired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는데, 자, 밑에다가 쓰세요. 감정 유발 동사. 자, 기억합니다. 감정 그 자체는 동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놀란, 화난, 슬픈, 기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게 이제 excite, interest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surprise 쭉쭉쭉쭉쭉 있는데, 본질적으로 A라는 주어가 surprise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 요거를 B를, 그죠? A surprise B 하면은 자, 얘 놀란 얘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놀라게 하다니까 얘는 B예요. B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동사 입장에서 얘가 얘를 놀라게 했죠. 그렇지? 그러면 이 A라는 주체와 서프라이즈는 능동 관계가 될 것이고, 이 B라는 대상과 서프라이즈는 수동 관계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감정은 오로지 누구만 느낄 수 있어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 없이 감정 유발 동사의 목적어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은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감정 유발 동사의 본질적으로 목적어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와 서프라이즈의 관계를 따로 풀어내면, 얘를 놀라게 했잖아. 그러면 놀란 얘 혹은 누구누구에 의해 놀란 얘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말이 벌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거 분사 서프라이즈의 과거 분사와 연계가 된다는 거죠. 감정 유발 동사에 한해서 감정 유발 동사의 과거 분사는 오로지 뭐다? 사람과 연계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변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명확한 일입니다. 반면에 얘가 얘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A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이 이랬잖아. 내가 어이 하면 나는 인간이지. 그래서 나도 얘를 놀라게 했으니까 감정 유발 동사의 그 능동 관계인 현재 분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본질적으로.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보면 감정 유발 동사의 현재 분사는 이 과거 분사가 대부분 사람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거의 대부분은 사물과 연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그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든가 뭐가 뭘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그런 패턴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보면 거기 봐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생물 수식은 과거 분사, 무생물 수식은 현재 분사. 자, 이런 공식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과거 분사, 사물이면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많이 되죠. 그래서 he was excited. 자, 에다 앞에 끊으세요. 자, 전치사 나오면 걔는 일단 무리해서 빼야 돼요. 자, he was excited죠. 그래서 he는 사람이니까 excited가 되는 거고, the game 얘는 뭐다? 사물이니까 exciting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5분 남았는데 이 분사구문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 한번 해볼게. 분사구문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똑같습니다. 봐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지. 그게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 들어가지. 그지? ing 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ing 꼴이 있잖아. ing 꼴. ing 꼴을 어떨 때는 현재 분사로 부르고 어떨 때는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는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를 그렇게 구분 지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고,
동사, 하나의 동사에 to를 붙이는 경우와 in을 붙이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온다 본다면 go라는 동사를 to go로 쓰는 경우가 있고 going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자, to 부정사가 여기 들어갈 때 우리는 명사적 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있는 ing 있죠. 자, 이 ing가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장 성분상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 이 문장 어딘가에 있을 이 네이버 찐명사, 이 찐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 패턴이 이게 뭐였어?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현재 분사 후의 명사 수식, 과거 분사 후의 명사 수식 했죠. 즉 여기에 있는 얘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지. 언제? 현재 분사라고 그렇게 쓰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뭡니까? to 부정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즉 문장의 핵심 성분이 아니고 이 문장 핵심 성분을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적인 부사 전이나 부사 후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to 부정사인데 분사 부문이 뭐예요? 분사 부문은 결국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m을 쉽게 가끔 m 따고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해석 많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한다면, 하다니, 하기에, 그리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분사 부문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 자, 일단은 거기에 보면 127페이지 보세요. 자, 분사 부문의 종류는요. 거기에 보면은 뭐 원인, 이유. 자, 옆에 살짝 써봐. 뭐뭐 때문에. 2번은 뭐뭐 한다면. 3번 뭐뭐 할 때. 4번은 뭐뭐 하면서. 5번은 뭐뭐 하더라도. 자, 그렇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한 6가지 해석이 되고 분사 구문도 한 6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주절을 보완해주는 어떤 요소로서 존재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분사 구문 만드는 건 쉽지. 봐봐. As he was scolded by he cried. 자, 그는 뭐예요? 혼나서 울었다. 이 소리죠. 자, 봅니다. 이 문장에서 주절은 얘죠. 울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 문장은 이 문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가 왜 울었는지 한 이유를 백업해주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부사절,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의미의 중심은 당연히 얘가 무거운 거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종론 문장이고 얘는 주인 문장이에요. 의미적으로 얘가 더 중요한데 저 새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놈이 너무 길어요. 꼴에 너무 길어. 결론만 좀 얘기해다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절을 압축시킨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자, 분사 구문은 어떻게 압축합니까? 접속사는 없어도 돼요. 왜 접속사는 없어도 되느냐? 사람이 병신이 아니면 혼났어, 울었어. 이렇게 정보만 딱 전줘도 혼났기 때문에 울었구나. 혹은 비가 와. 밥 먹어. 똥 싸 핸드폰에. 똥 싸 핸드폰. 그럼 뭐야? 똥 싸면서 핸드폰 했다. 딱 느끼는 거지. 똥 싸면서 핸드폰 잘하잖아. 그지? 그리고 TV 봐, 밥 먹어. TV 보면서 밥 먹죠. 충분히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사람들이 머리로 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는 꺼져. 주어? 뒷문장 주어 있는데 굳이 쓸 필요 있습니까? 꺼져. 자, 동사.
자, 동사는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안 돼요. 대신에 얘를 애매한 분사로 바꿔주고 그리고 being scolded 이렇게 남기고 대신에 이 being은 의미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scolded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사절이 수동태인 경우는 앞에 과거 분사가 오는 특이한 분사구문이 오게 됩니다. 자, 설명을 나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숙제는요. 자, 이론 설명을 다 하진 않았지만 너네 금요일날 수업이 자, 그러면은 132쪽까지만 해. 132쪽 많이 참았어요. 더 많이 내주려고 했던데 많이 참았어요. 외우지. 자, 풀고 채점까지 합니다. 나경이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132쪽이라고 그랬나요? 그래? 뭐? 130 몇 쪽? 자, 박진아 불화 때문에 한 장 더 밀고 있습니다. 132쪽이잖아. 왜 구라치고 있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끝. 핸섬 누나.